안녕하세요. 다운수학 목동관에서 중3 수업을 하고 있는 최민근입니다. 제 이력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총 3단계에 거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제 수업 커리큘럼. 그러면 첫 번째,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지금 학생들이 중3이라고 한다면 1년이 지나면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익히 아시는 내용들이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 네. 1등급을 10%까지 준다. 그 다음 2등급은 32%까지 이렇게 커트라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내신 변별력이 좀 약해지는 만큼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당연히 수능 최저 등급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 1등급을 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능의 중요성 역시 지금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수능 개편에 대한 얘기인데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과탐 영역, 사탐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공계열 학생들에 대해서는 미적2, 기하 이 친구들이 사실상 선택 과목이라기보다는 필수 과목에 가깝겠죠.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에 어떤 과목이 들어가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에는 각각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정보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취합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이제 얼마든지 약간씩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포인트를 두 가지만 좀 찝어본다면 첫 번째로는 확통이 이제 수능에 포함되면서 수능 필수 과목이 되면서 중요성이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따져보면은 확통을 2학년 때에 다루는 학교는 거의 없다. 거의 다 3학년 때에 다룬다. 그리고 그것과 상반되게 기하라는 과목이 2학년 때에 많이 다룬다. 네. 지금 보시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2학년 때에 기하를 다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학교 내신에 들어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상대평가라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 100명이 수강한다라고 했을 때 1등급을 받으려면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점. 네,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말만 선택 과목이지 이 경쟁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서술형 평가가 강화된다. 이 내용도 다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사실 서술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수학 공부도 수학 공부인데 서술형 대비도 또 따로 신경을 써야 하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술형 대비를 미리미리 해 놓으면 이제 보다 내신 대비가 훨씬 편해질 것이다. 그냥 부담이 좀 덜 하겠죠, 당연히. 그냥 수학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 그럼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학생들에게? 자, 당연히 1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1학년 내신, 고1 내용들은 다들 열심히 준비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해서 결과까지 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문가의 지도하에서 서술형 훈련을 해두자. 서술형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치 논술도 그렇잖아요. 논술도 이제 준비를 해온 사람 그리고 준비를 잘 안 해본 사람 이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서술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단 말이에요. 약간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학교가 나한테 가장 유리한가, 어떤 학교가 나한테 가장 잘 맞을까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거기에 맞게끔 좀 선행학습을 해두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내신을 따내기 위해서요. 자, 여기까지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 수업의 특징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요,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는 지능이 부족해서 또는 재능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복습.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습을 어떻게 해라 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물을 복습 테스트로 점검을 해줍니다. 어떻게? 밑에 써있죠? 복습 테스트를 100% 서술형으로 진행한다. 서술형으로 진행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이 학생이 이거를 정말 다 알고 썼는지 아니면 빈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복습 습관도 잡을 수 있고 더불어 서술형 훈련도 같이 되고 일석이조겠죠. 그래서 첨삭까지 해준다. 첨삭은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뭐 확대해서 보시면 보일 텐데 저는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고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뭐 이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제 피드백이 잘 들어갔는지 발전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논서술의 달인입니다 라고 써놨는데요, 앞에 프로필에서 보셨듯이 제가 좀 뭐랄까 메이저 경시대회 수상 경력이 좀 많아요. 사실 그 대회들은 100% 다 서술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쌓아온 노하우들, 이것들도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겠죠. 자랑이지만 사실 이런 서술형 첨삭을 받는 수업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섬세한 관리, 뭐 사실 추가 과제라든지 개별 보충이라든지 뭐 이미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뭐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건 있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가 뭐 숙제를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었다. 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는 앞으로 매일 나에게 메시지로 보고를 해라. 매일 어떤 것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 학생이 나중에는 숙제 몰아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이게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았다 라고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그 학생 지금은 뭐 하이퍼반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개별 관리가 좀 섬세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중등 내신 대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저는 중학교 수학시험 몇 점 올리는 것보다 고등수학 성취도를 올려서 이제 고등수학에 좀 더 적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등 내신 대비를 기간을 줄이고 선행진도와 병행할 겁니다. 사실 단원명을 보면은요, 이 시험범위 단원명을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3학년 1학기 단원 시험범위 어떤 게 있죠? 루트,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많으면 통계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어떤 단원들이 있죠?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중학교 내용에서 더 심화된 내용이 고1 수학에 다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1 수학 좀 이해도만 잘 쌓아 올리면, 고1 수학 기초만 잘 잡아두면 사실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 잘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 4주씩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막 3주, 4주씩 수업 시간 100%를 다 할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이거죠. 그러면서 고등수학 성취도도 더 올리고 얼마나 좋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3학년 1학기 시험은 2주씩, 2학기 시험은 3주 진행할 거고요. 수업 시간을 반반 나눠서 내신 대비 그리고 선행진도 병행할 겁니다. 당연히 숙제도 반반 나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신 대비를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 기출문제라든지 뭐 고난도 문제라든지 얼마든지 꼼꼼하게 다 챙겨줄 거고요. 그러므로 해서 뭐 A를 받을 학생이 B를 받는 일은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거예요. 중학교 시험 100점 맞으면 기분은 좋죠.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기분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A 받을 학생 A 그대로 다 받게 해주고 그러면서 난 고등선행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자, 여기까지가 제 수업 특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수업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죠. 네. 봤을 때 뭐 대수나 미적분은 2번씩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확통은 한 번만 하고 공통수학은 총 2번을 진행하는데 이제 공통수학 실력을 5월에서 7월 중순 그러니까 5월부터 1학기 끝날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1학기, 2학기 걸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책 한 권으로 진행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빠듯해요, 일정이. 네. 생각보다 빠듯하고 그리고 뭐 그때그때 제가 추가 과제를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있을 이제 공통수학 실력 수업은 약간 이제 제 밑에서 개념을 다시금 리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10월부터는 공통수학 기출풀이가 있죠. 그래서 뭐 고1 기출문제들만 모아놓은 교재로 따로 공부를 시킨다. 네. 왜냐면은 사실 고1 수학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수업 전후 클리닉 및 상담 이렇게 써져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월, 수, 금 6시에서 10시 수업인데요. 대부분 5시에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하교 시간 뭐 이런 스케줄이 맞는 학생들은 다 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5시부터 불러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이제 뭐 숙제를 다 못한 학생은 뭐 숙제를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숙제를 다 한 학생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제가 직접 시켜주기도 하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 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궁금증은 다 해소되셨을 텐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상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다운수학 목동관 최민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